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 아픈 73세 김정숙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주변으로부터 효자, 효부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시골에서 직접 공수해온 귀한 음식들을 올리고 평소에도 어머니의 건강을 살피며 살뜰하게 대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 부부의 이런 효심에 감사하며 남편 없는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아들 부부가 있어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자리는 그 넓은 아파트 안에서도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을 어머니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느껴지던 불편함이 점차 일상이 되어갔고 어머니는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서서히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도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은 어머니의 마음을 계속해서 얼어붙게 만들었죠. 예전에는 따뜻했던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제는 냉담함과 무관심이 읽혔고 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이야기는 쉽게 무시되거나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심지어는 함께 사는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이나 외출 계획 등 중요한 가족 결정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잦았습니다. 그저 유일한 위안은 바로 사랑스러운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죠. 손주와의 짧은 대화나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삶의 낙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안마저도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묻는 듯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어머니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를 줄여갔고 며느리와의 대화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하게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던 아들은 이제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애써 모른 척하며 어머니의 외로움을 방관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줄여나갔고 중요한 사안에서도 어머니의 의견보다는 며느리의 의견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해버린 현실이 어머니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었지만 딱히 갈 곳도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전화 통화 소리가 어머니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어머니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생각이에요. 그 짧고 날카로운 문장은 마치 벼락처럼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지난 세월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아들을 키웠던 기억, 아들이 결혼할 때 행복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홀로 된 후에도 아들 부부의 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던 시간들까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결국 요양원에나 보내질 존재였던가 하는 비참함과 서글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어머니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잠 못 이루는 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함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아파트 등기부 사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사실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어머니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어머니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자신들의 것인 양 행동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자 어머니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며느리의 무관심과 경솔함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싸워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참고 살아가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하나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 이 한마디는 어머니의 오랜 삶의 무게와 서러움이 담긴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며느리와 아들이 잠시 여행을 떠난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까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아파트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일이었기에 흔들림 없이 매 순간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자신 명의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계약, 그리고 잔금 처리까지 모든 과정은 어머니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아들조차도 어머니의 이런 결심과 행동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늘 하던 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잔금까지 치러지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홀가분함과 함께 새로운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매매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아파트는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조용한 시골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의 이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아늑한 오래된 벽돌집 한 채와 아담한 정원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삭막함과는 전혀 다른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새소리가 어우러지는 자연 속에서 어머니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밝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어머니를 지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경기도 시골집의 정원에 서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이 말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 누구의 며느리도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김정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노년의 삶,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고부 갈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외감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정숙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